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AI를 만나셨나요? 아마 글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무심코 검색창에 단어 몇 개만 쳤는데 내 의도를 간파하고 완성되는 자동 완성 기능, 쇼핑할 때 내 취향을 귀신같이 알고 상품을 보여주는 개인 맞춤형 추천, 그리고 도로 위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이처럼 인공지능은 더 이상 특정 IT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커머스, 모빌리티 등 모든 곳에 보편화된 현실,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갑자기 AI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여기에는 이른바 3대 동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원의 폭발을 가져온 데이터, 속도의 혁명을 일으킨 컴퓨팅 파워, 그리고 두뇌의 고도화를 이뤄낸 알고리즘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AI의 급속한 진화를 이끌어낸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동력, 바로 데이터입니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클라우드와 IoT 환경이 대중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이건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닙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 체계를 구축하면서 데이터의 양적 팽창과 질적 향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똑똑해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능의 원천이 된 것이죠. 자원만 많으면 뭐 할까요? 그걸 처리할 힘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 동력은 컴퓨팅 파워입니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과거 대비 획기적인 연산 처리 속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 보이시죠? 이렇게 강력해진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AI는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해치웁니다. 덕분에 우리는 더 정교한 예측과 판단이 가능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가장 흥미로운 변화인 알고리즘입니다. 예전의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한 조건, 즉 룰에 따라서만 움직였습니다. 입력하면 조건에 따라 출력하는 수동적인 존재였죠. 하지만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이제 AI는 인간의 뇌신경망처럼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적응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능적 주체로 진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시장으로 돌려봅시다. 이러한 AI의 발전은 산업구조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고 유통하던 전통산업은 이제 자동화와 효율화를 통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중심의 신규 산업이 차지했죠. 이제 생산 설비보다 누가 데이터를 쥐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기업 내부로 들어가 보면 변화는 더 극적입니다. 기업에서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주체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짜고 제품 디자인을 최적화하고 심지어 사람을 뽑고 평가하는 HR 영역까지 AI가 기업의 핵심 영역인 디자인, 마케팅, 인사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입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는 빠르게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죠. 반면 AI를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기술 역량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현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권력의 불균형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방대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어떻습니까? 이 격차는 엄청난 정보 비대칭을 만들어냅니다. 더욱 무서운 건 과거에는 법률과 제도가 통제하던 영역을 이제는 알고리즘이 대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사람에서 기술로 이동하면서 과연 이 시스템은 공정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불공정함의 우려는 블랙박스 영역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데이터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AI 자신조차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죠. 결과는 명확하지만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설명 가능성, explainability와 책임 소재 규명이라는 새로운 윤리적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서비스로서 반드시 세상에 나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기술과 사회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발생하고 맙니다. 과거에 실패한 혁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UX, 사용자 경험이 등장합니다. 혼란스러운 기술과 사회 사이에서 UX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바로 매개자, 미디에이터입니다. 차가운 기술과 알고리즘을 따뜻한 사회와 인간에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죠. 단순히 쓰기 편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야 합니다. 기술을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번역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의 경험으로 설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AI 시대 UX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UX는 단순한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설계적 선택이자 전략입니다. 즉, 기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의 방향을 인간의 맥락, 휴먼 컨텍스트에 맞게 가이드하고 사회의 근본적인 재구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략적 UX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은 데이터와 연산, 딥러닝이 결합하여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회는 산업재편과 윤리적 과제라는 숙제를 안게 되었죠. 이 문제를 푸는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맥락과 가치를 설계하는 UX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